안녕하세요. 시애틀홈TV의 집 좀 아는 언니 제시카입니다. 오랜만에 이웃 탐방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렇게 스튜디오처럼 저희가 꾸며봐서 또 특별한 분을 모셔봤어요. 오랜만인 만큼. 오늘은 저하고 제가 하는 일과도 약간 비슷한 일을 하고 그러니까 비슷하다기보다는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데요. 바로 인테리어 디자이너 분 나나 팍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잠깐 자기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제 이름은 박윤현이고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활동할 때는 나나팍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나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시애틀에 온 지 한 4, 5년 정도는 됐는데 이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러면 정말 그 주택들, 집 리모델을 하시고 그걸 디자인해 주시는 일을 하고 지금 계시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지금 그 회사를 차리셔서 활동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개인으로 이제 하고 계신 건가요? 한 작년까지는 heavenly.com이라고 그 온라인 컨설테이션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육아를 같이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이게 이제 안 맞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준비하던 중에,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쭉 하게 되었죠. 거의 한 2년 됐습니다. 며칠 전에 2주년 됐어요. 그러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2년 전이라 그러면은 네. 팬데믹 시작할 때쯤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때 이제 되게 우연한 기회에 되게 작은 인테리어 스타트업에서 저를 이제 인테리어 디자이너 컨트랙터로 이제 그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 이제 조건이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있었어야 됐어요. 인테리어 디자인 비즈니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던 중에 이제 팬데믹이 시작되고, 그 회사가 이게 시스템을 이제 셋업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팬데믹 때문에. 그쵸, 아무래도. 그래서 런칭에 실패를 하고 회사가 없어졌어요. 아이고. 근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때 신청했던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라이센스 나왔으니. 네, 이제 그냥 시작하자 해서. 근데 사실 그 팬데믹 되고 나서 사실 많은 스몰 비즈니스 오너분들은 오히려 비즈니스가 다운된다거나 아니면 뭐 문을 닫는다거나 뭐 잘 안 되셔서 되게 어려워하셨는데 어떻게 팬데믹을 시작하고 나서 비즈니스 시작하셨는데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때 그 시기가 좀 잘 맞았던 것 같은 게 팬데믹 시작되고 많은 분들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시고 하니까 거의 이 기회에 시간이 많으니까 레노베이션을 하자, 집을 꾸미자 해서 되게 수요가 이쪽 부분에서는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 부동산, 그리고 가구 이쪽은 굉장히 화랑이었던 것 같아서 다행히. 그게 또 부동산 쪽하고 약간 매치가 되는 것이 그때 한참 이제 그 리파이낸스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또 집을 고치시는 분들 많았는데 그게 이렇게 딱 이렇게 좋은 기회에 이렇게 맞아. 나봐요. 일단 그 어려운 시기에 시작을 하셔가지고 2년 동안 정말 너무 잘 되셔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러니까 여기서 4, 5년 사셨고 일은 이제 2년 정도 하셨는데 그러면 그 혹시 백그라운드를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뭐 공부는 어디서 하셨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여기는 이제 한국이 아니고 또 미국이다 보니까 주로 고객층은 어떻게 되시고 뭐 이런 비즈니스 전반적인 것들을 살짝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먼저 한국에서 자랐고 한국에 자라서 이제 전공은 국제학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나서 다른 이제 공기업에서 경영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디자인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진로를 변경한 거죠. 그러고서 이제 유학을 결정하게 되고
그때 이제 한 2006년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디자인. 혹시 네, 유학은 네. 어디로 가셨나요? 미국에 오셨나요? 처음에는 이제 호주 멜번으로 갔었고요. 호주 멜번. 네, 되게 좋아요. 너무 예쁘죠. 네네. 그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인턴도 하고 인테리어 회사에서 인턴도 하고 뭐 드라프트 퍼슨 이제 도면 그리는 그런 알바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네. 미국에 잠깐 있다가 이제 저희 남편이 좀 많이 장소를 옮겼어요. 그래서 스위스로 갔다가 스위스에서 디자인 공부를 거기서 조금 더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조금 경험을 많이 쌓아주면 전시라든지 아니면 아트라든지 그런 후에 또 남편이 또 옮겨서 여기 시애틀을 오게 된 거죠. 되게 많이 돌아서 시애틀까지 오셨네요. 네, 많이 진짜. 왔어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약간 외람된 얘기인데 예쁜 도시들만 가셨네요. 멜버른과 스위스. 네. 진짜 예쁜 나라, 예쁜 도시만 가셨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쁜 도시에 있다 보니까 이런 영감 같은 거 진짜. 진짜 많이 받고 그러겠다. 또 그런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시 문화 생활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그 다양한 그런 예술, 문화, 이제 전시를 통해서 이제 좀 제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렇게 많이 보는 거가 또 틀린 것 같아요. 네. 예쁜 것들과 그러니까 약간 지금 이게 여기에 있는 것들 이외에 네네. 더 넓은 눈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진짜 너무 예쁜 곳에서 특히 제가 알기로는 그 호주가 네. 건축적으로 디자인 쪽으로 굉장히 되게 발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메인뷰라는 빌더가 있어요. 거기 디자이너 출신, 거기가 오리지널이 제가 알기로는 호주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호주 건축들이 굉장히 모던해요. 그래서 호주에 있으시던 분들이 여기 오면은 되게 앤틱하고 컨츄리틱하다. 진짜요? 네, 새로 짓는 빌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굉장히 옛날 스타일로 짓는구나. 조금 약간 분위기가 되게 틀리죠. 그 메인뷰가 처음에 들어오고 나서 사실 여기 되게 이슈가 됐었어요. 너무 예쁘다고 메인뷰 집 디자인이. 그래서 이제 모던하죠. 그 이후에 다른 빌더들이 그 트렌드를 많이 따라하긴 했어요. 사실 그 메인뷰가 딱 들어옴으로써 뭐 이렇게 그 키친 스타일부터 뭐 팬트리 엄청 큰 거부터 그리고 밖에 파이어플레이스 있는 거부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메인뷰가 들어오면서 많이 좀 트렌드가 바뀌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앞서간 곳에서 이미 공부를 하시고 오신 분이셔서 굉장히 좋네요. 그러면은 지금 지난 2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어떤 일을 주로 이제 메인으로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사실 인테리어라고 하면 사실 막연할 수도 있거든요. 뭐 인테리어 하면 집 전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부분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집을 인테리어 해놓고 예쁘게 다 리모델을 해놨지만 가구 배칭 같은 것도 사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집은 예쁜데 여기다가 어떤 가구를 들여놓지 이렇게 약간 멘붕 올 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하시는지 약간 그런 구체적인 것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회사를 이제 비즈니스 시작했을 때는 처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 인테리어 컨설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방 구조를 바꾸고 싶으신 분, 가구를 사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전반적인 컨셉 그리고 컬러 셀렉션, 머티리얼 셀렉션, 그러니까 가구는 어떤 거를 하고 있는 거지. 처음부터 이제 레이아웃에서부터 머티리얼 셀렉션까지 이렇게 패키지로 그게 보통 지금 온라인 회사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의뢰를 하면은 나는 뭐 키친, 리빙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이걸 퍼니싱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소파, 카펫, 뭐 액세서리, 뭐 퍼니처 이렇게 예산에 딱 맞춰서 풀 패키지로 그냥 완전 그냥 하는 그거를 했었는데 이제 약간 온라인
인터넷에서 이제 온라인으로만 하는 회사의 문제점은 사실은 우리가 가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 사진으로만 보기에는 좀 약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고객분들이 주문을 하면은 생각보다 안 맞을 때가 또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의 문제가 저는 그런 거.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색깔, 특히 색깔 같은 거는 네. 실제 본 색깔과 네. 또 라이팅이 비쳤을 때 색깔과 네, 그 내 눈으로 봤을 때 색깔이 조금씩 틀리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에서 오는 약간 차이점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네. 않을까 지금 맞아요. 잠깐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바로 사시는 게 아니라 한참 있다가 사시면 또 이제 아웃 오브 스톡. 그러면은 이제 왜냐면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네. 있겠네요. 그거를 못 사니까 그러면 또 고민해서 또 다른 디자이너로 또 해서 또 하면은 또 이제 약간 그런 그래서 저한테 어떤 분은 저한테 오셨는데 2-3번에 그렇게 온라인에서 하다가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저한테 오셨는데 제가 이제 직접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직접 뭘 아트도 이제 걸어다 드리고 이렇게 퍼니싱을 좀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신 그런 사례가 있죠. 그러면 디자인 컨설테이션부터 이제 사실 네. 그 뭐 스테이징까지 다 해주시는 거네요. 말씀 그대로 이제 뭐 집에 아트까지 디테일한 그런 데코레이션까지 다 이제 딱 풀리 셋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스테이징을 하려면은 그 현재 있는 그 레이아웃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럴 경우 이제 올거나이저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부분 이제 컨트랙터나 핸디맨이 좀 또 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온라인 컨설팅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커져가지고 레노베이션으로 해서 이제 뭐 홀하우스 레노베이션도 하게 되고 약간 그렇게 됐어요. 아니면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럼 나 랜드스케이핑도 할게 그러면 이제 랜드스케이핑 이제 가든 거기 패리오 같은 거 그런 것도 하게 됐죠. 그 랜드스케이핑 디자인을 하시고 이제 그 랜드스케이퍼 그 컨트랙터를 부르셔서 이제 해주시는 거죠.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이제 예쁜 나무랑 꽃들 배치하고 이제 라운 같은 것도 그게 패턴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굉장히 틀리거든요. 이제 페이버하고 같이. 그래도 팬데믹 이후로 제가 알기로는 사람들이 뒷마당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뒷마당에서 맞아요. 시간을 많이 보내시니까 이제 그래서 그 뒷마당을 막 레노베이션하고 다시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사실 다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디자인부터 리모델링까지 하셔서 완전 풀리 스테이징까지 하시는 것까지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 그거 다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네. 물론 이제 머니가 들어가죠. 네네. 근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냥 어떤 고객분들은 그 컨트랙터를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시고 저는 인테리어 컨설팅만 해드려요. 아니면은 저와 연결되어 있는 컨트랙터에게 다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시고 오셔서 다 하시고. 그럼 옵션이 두 가지가 있는 거네요. 네네. 내가 디자인만 원할 때는 내가 컨트랙터를 하이어하고 연락을 이제 나는 필요할 때마다 이제 해서 이제 디자인이 나오면 그거대로 내 컨트랙터한테 이제 공사를 맡긴다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모든 걸 나나님한테 맡기고 이제 공사를 한다거나 마치고 아니면 중간중간에 계속 전화를 하시는 거죠. 이제 키친이 끝났어. 난 이제 바스룸 해야 되는데 타일 골라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 그렇죠. 그럼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디자인에는 사실 감각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플리핑이나 이런 레노베이션을 좀 했긴 했는데 사실 재밌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이렇게 정말 전문 디자이너 분이 하신 그 딱 그 결과물을 보면 확실히 틀려요. 그래요? 그런데 하신 거 보니까 되게 잘 하셨더라고요. 스테이징을 잘한 거죠. 스테이저 분이 제가 한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인터넷에 보면 뭐 2022 뭐 트렌드 컬러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보고 이제 하는 거고 이제 보통 그런 인테리어 가게, 그러니까 모두 소품 가게를 가면은 다 이렇게 트렌드가 있어서 다 예뻐 보이면 그게 그때의 그 트렌드가 되더라고요. 보통 보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문제는 믹스 앤 매치를 네. 하는 것이 이제 이 전문가와 저 같은 아마추어는 틀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왜냐면은 이 리얼터 분들은 굉장히 트렌디하게 집을 꾸미셔야 집을 잘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가시는 게 맞고요. 네네. 저의 고객들은 보통 5년에서 10년 이상 좀 장기간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너무 트렌드하게 갈 수가 없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집을 수리하는데 내가 지금 안 살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그 사람도 마음에 들어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렇게 공사 디자인을 좀 하는 편이에요. 되게 예쁜 마음이다. 그러니까 딱 누구나 다 이렇게 편안하게 네, 왜냐하면 집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 얼마든지 이런 가구라든지 액세서리로 자기 취향에 맞게 꾸밀 수가 있거든요. 네네,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타일이라든지 바닥 같은 걸 너무 내 취향으로 막 이렇게 약간 붉은색이라든지 아니면 핑크 그런 집들 있어요. 막 외벽을 막 보라색으로 칠하든지 이러면은 팔 때 좀 되게 난감하고 사실 우리 또 뭐 사회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낭비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어요. 너무 좋다. 왜냐면 가끔 가다가 집 보러 가면은 네. 막 어떤 집은 다 파스텔 톤으로 되어 있고 네네. 어떤 집은 막 원색으로 되어 있고 막 네네. 난리도 맞아요, 아니에요. 특히 맞아요. 페인트 같은 경우는 네. 사실 한번 고치기가 사실 쉽진 않잖아요. 저 어떤 집을 봤는데 새로 팔려고 레노베이션을 쫙 했대요. 근데 정말 강렬한 빨강으로 쫙 페인팅을 인테리어를 다 해놓은 거예요. 쉽지 않은데. 네, 그래서 아깝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인터뷰하기 전에 잠깐 웹사이트도 보고 했거든요. 보니까 로고도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웹사이트 이름이 나나 앤 나니? 네네. 그렇죠. 보니까 거기에 나나 앤 나니라고 적혀있는데 그거가 로고인 거죠. 네네. 그 약간 엔드 표시 있고, 네네. 스타 표시 있고. 네네. 그 혹시 보통 로고에 그 이름이나 로고에 다시 의미를 보통 부여하시잖아요.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이제 호주 멜번에서 석사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개인 조그마한 스튜디오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할머니 집이 비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그때 한의사셨었는데 돌아가시고 그 집이 그냥 한의원 그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스튜디오를 꾸미려고. 근데 할머니 집이었으니까 내 이름이 나나하고 할머니가 난이니까 나나인 난이. 너무 귀엽다. 네, 이렇게 해서 할머니 집에서 시작하자 하고선 이제 하고 그리고 이름은 그렇게 짓고 그다음에 이제 로고는 저는 이제 디자인은 이렇게 뭐에 대한 약간 이상향, 뭐 갈망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해서 약간 그 하늘 보면서 그 별 따고 싶은 그런 마음. 되게 예쁘다. 약간 좀 서정적인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약간 디자인 같은 게 감성이 있다. 네, 그래서 나나인 나니에 그 사람이 앉아서 별을 보고 있는 그거를 이제 넣게 된 거죠. 네, 브랜딩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시니까 이제 이해가 가요. 그 엔드가 사람이고, 네네 맞아요. 스타 표시가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멀리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이루고 싶은 거 이제 꿈을 꾸는 약간.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나나인 나니가 지금은 제가 인테리어를 하고 있지만 제 웹사이트에 보시면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좀 약간 실험적인 뭐 아트도 해보고 퍼포먼스도 해보고 뭐 이제 조형물도 만들고 그래서 좀 약간 이렇게 복합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네. 저는 지금 문득 들으면서 들은 생각이 뭐냐면은 나나님이 디자인하신 되게 나만의 공간, 다 피니시된 멋진 공간에서 이렇게 앉아서 밤에 이렇게 별을 보는 거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좋을 것 같아요. 순간 그게 연상이 됐어요. 말씀하시는데. 네, 저 멍하니 뭐 이렇게 바라보는 거 좋아요. 네, 너무 별멍. 별멍. 괜찮은데요? 네, 별멍.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주로 그러면 지금 그 나나 앤 나니에서 하고 계신 주 고객이나 뭐 타겟층 혹시 있으실까요?
네, 지금 저의 주로 고객들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리드를 온라인으로 많이 받거든요. 이제 최근에는 많은 이제 지인분들이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네. 한국 분들도 계시고, 뭐 이제 그냥 컨트랙터 분들 연결해서 하기도 한데, 원래 주 타겟은 30, 40대 이렇게 얼리 어답터,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게 신숙하신 그러니까 저희 세대. 네네. 그리고 약간 나는 내 공간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 좀 약간 프로페셔널 하신 분들. 그쵸. 이 주 타겟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인테리어다 보니까 지금 아마 레노베이션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네. 그리고 하고는 싶은데 약간 막막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근데 막 이렇게 인터넷에는 너무 정보가 많아요. 네네. 색깔도 많고 뭐 예를 들어서 핀트레스트 이런 거 보면 되게 예쁜 거 많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결정장애가 있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 그리고 뭘 하면 좋을지, 뭘 해야 나한테 도움이 될지 이런 것도 사실 그냥 돈 들여서 하는 건데 네네. 그냥 나 혼자 좋자고 하기에는 좀 그 금액이 클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그 전문가시니까 전문가가 알려주시는 꿀팁 뭐도 그리고 뭐 투자 대비 이런 거가 더 좋다면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결정하기가 힘들다고 그러셔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오시는 고객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똑같으세요. 핀터레스트에서 이걸 라이크 하트를 누르는데 네. 너무 많은 거예요. 하트가 너무 많은. 컨셉이 또 심지어 일정하지도 않아요. 네, 이것도 왜냐면 그게 이제 연동되어 있으니까 이걸 클릭하면 거기에 비슷한 게 나오니까 맞아요. 거기 비슷한 컨셉 한 20개 있고 그러다가 또 딴 거 누르면 거기 비슷한 거 20개 있으니까 사실 컨셉을 정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진짜. 네, 쭉 그 하트 눌러 놓으신 거를 이제 쫙 보면은 그래도 그 중에 하트가 더 많은 컨셉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미드 센츄라든지 아니면 뭐 블랙 앤 화이트 심플이라든지. 그래서 그 중에 일단 하나는 고르셔야 돼요. 난 다 좋지만 이렇게 막 이 방은 미드 센츄리, 이 방은 뭐 글램, 뭐 이렇게 할 거 아닌 이상. 그러면 너무 네, 네. 하나는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정하시면 거기에서 그 다음에 컬러를 정하세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는데 나는 다 뉴트럴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이제 뉴트럴로 가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블루가 돼요. 그럼 액센트를 블루로 이렇게 가시고 이제 이렇게 점점 나의 취향을 이끌어내고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컨셉을 딱 정하는 이렇게 로다운해서. 그럼 먼저 그걸 한번 해보죠. 전문가가 알려주는 꿀팁. 지금 사전에 저희가 이제 미리 부탁을 드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총 4가지인가요? 저희 적어주셨는데 총 4가지거든요. 네. 4가지. 네. 첫 번째부터 한번 알려주세요. 첫 번째 인테리어 시작은 정리. 정리가 정말 중요해요. 뭐를 이제 뭐 하든지 일단 정리를 먼저 하셔야 돼서 불필요한 거를 버리고 안 쓰는 것들 이제 안에 넣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다 보면은 그냥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공간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셔가지고 공간을 확대를 해야 돼요. 공간 확보. 일단 정리를 하시고 공간을 확보하시라. 네.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리할게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정리가 되게 안 돼 있어요. 힘들거든요. 네. 정리하셨어요. 그러면 정리 왜 안 했어? 그러면은 정리했는데 어제 했는데 오늘 보니까 다시 이렇게 또 소문이 나온 거예요. 되게 공간 간단하네. 네.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팁은 자기가 물건을 쌓아두는 공간이 항상 있어요. 이렇게 스팟이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이유는 이제 물건을 놔둘 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의 자리를 찾아주는 게죠. 그 공간에 이제 수납장을 놓든지 아니면 그 물건들을 놓을 다른 자리를 만들어줘요. 어떤 이제 집을 만들어줘요. 물건들마다. 지금 제가 지금 그러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순간에 막 그림이 예외가 그려졌어요. 있어요.
애들이 있는 집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애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네. 저도 애가 있으니까 네네. 처음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저는 네. 원래 지금 물건을 다 집어넣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딱 오면은 집에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아니, 밖에 뭐 꺼내놓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깨끗하게 그랬었었는데 애가 둘이 되니까 이게 되게 틀려지더라고요. 그렇죠. 넣으면 꺼내지고 넣으면 꺼내지니까 이제 너무 이게 하루 종일 집 치우고 있으니까 이건 좀 포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사업을 더 하기 시작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내 집을 잘 못 꾸미니까 네. 남의 집을 되게 잘 꾸면 남의 집은 내가 안 어지르니까 내 집은 일단, 꾸며줬을 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대리 만족 네. 겸.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제 나의 이제 버짓이 조금 약간 리미티드 돼,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는데 좀 네. 되게 좀 큰 효과를 가성비 좋은. 네네. 네. 그럴 때는 이제 조명과 소품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이 틀려지면 되게 분위기가 틀리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제 소품은 5가지 정도. 네. 이제 아트, 월 아트, 그리고 액세서리, 그리고 식물. 네. 그리고 램프, 그리고 필로우, 쿠션. 그 5가지만 하셔서 이 어레인지를 잘 하셔도 네. 분위기가 확 틀려져요. 이거는 뭐 따로 새로 안 사셔도 돼요. 있는 거 있는 걸로 네. 정리를 딱 하고 그 5가지로 어레인지만 하셔도 네네. 지금 부동산에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스테이징하는 정도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트도 없고 필러도 없고 이러면은 사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 제가 들으면서 저희 집을 연상했는데 우리 집은 아트도 없고 필러도 없고 어떡하지? 근데 이제 애들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럴 경우 애들이 그린 그림 그거 되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그리고 필로 애들 인형 많을 거 아니에요. 완전 많죠. 네, 인형 그것도 보면은 되게 예쁜 장난감들 되게 많거든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데 애들 있는 집은 뭐 많이 사지 말라고 제가 추천해드려요. 왜냐면은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많고 잘 보면은 그 중에 예쁜 것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걸로 이렇게 잘 하면은 또 되게 아기자기한 네네네. 그런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거든요. 저는 순간 제가 배우고 있는데 제가 지금 배우고 있어요. 지금 저는 우리 집 아트도 없고 뭐 필요도 없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순간 네네. 딱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그리는 그림은 되게 조그매요. 네. 그래서 나는 좀 큰 거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큰 종이에다가 네네. 애들하고 이렇게 막 추상화 그리시는 거예요. 페인트로. 이제 예쁜 컬러 이제 선택해서. 네네네네. 그래서 그냥 마스킹 테이프 이렇게 붙여도 너무 예뻐요. 한번 해봐야겠다, 네네. 진짜. 근데 아이들이 저는 그 아이들이 막 그 A4 용지나 뭐 자기 개인 수첩에다 막 그려가지고 네네. 막 쌓아놨어요. 그래서 버리기는 좀 아깝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박스에 막 저는 네네. 한쪽 구석에 막 넣어놨는데 저도 한번 꺼내봐서 한번 좀 꺼내서 이렇게 생각해봐야겠네요. 또 학교에서 또 가져오는 것들이 퀄리티가 또 엄청, 좋은 거 네, 좋은 맞아요. 많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모아서 네. 이제 콜라지 이렇게 해서 약간 그 갤러리 아트처럼 되게 이렇게 좋은 하셔도 아이디어다. 네네네. 되게 좋은 네네네네. 데코레이션 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지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머무르고 싶은 집, 그리고 이제 가족에 대한 배려. 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집 남편은 서류를 그냥 막 쌓아놔요. 그러면은 이게 막 보기 싫다고 막 자꾸 치우는 거예요, 와이프는. 그렇죠. 보통 그렇게 되죠. 네. 그런 이제 남편은 내 물건이 자꾸 없어지니까 집에 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에 대해 그 약간 남편에 대한 배려, 책상을 큰 걸 해주고 서류를 보관해줄 수 있는 서류함을 예쁜 걸 사주는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건 생각 안 해봤어요. 네. 그냥 치워 이렇게 얘기만 네. 했지. 그리고 이제 아기가 많이 장난감을 많이 어지른다 그러면은 아예 방 하나를 내주든지 이렇게 아예.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각자 상황이 틀리니까 각자 상황에 맞춰서 우리 집을 가족들이 다 행복하게 그냥
며칠이고 있어도 밖에 안 나가고 있어도 되게 행복할 수 있게 그렇게 의미 있는 집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 되게 좋은 얘기 같아요. 가족을 네, 위해. 네. 특히 저는 네. 그 큰 책상과 예쁜 서류. 네, 네. 그건 사실 저는 생각 안 해봤었거든요. 네.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네. 이제 트렌드. 우리 집은 너무 오래됐어. 막 이렇게 너무 다 바꿔야 될 것 같아. 뭐 막 이런 좁아, 분들이 다 네. 오래됐어. 네네. 뭐 그런 것들. 네.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오래된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오래됐지만 우리가 그 오래된 물건에서 나름대로 그런 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또 그 인테리어 좀 약간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약간 그런데 센스 있으신 분들은 믹스앤매치를 좀 하시더라고요. 네네, 요즘 맞아요. 트렌드와 네네, 옛날 거를 잘 이렇게 네네. 뭐 또 아니면은 이렇게 리터치 하셔가지고 쓰시거나.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트렌드하게 또 따라가면은 사실 2, 3년 있으면 또 그게 트렌드가 뒤처지니까 네, 그것도 지겨지죠. 어쨌든 또 뒤처지니까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서 나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서 이제 적당히 미스앤매치 하시는 게 이제 네. 장기간으로 네. 장기적으로 볼 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정리. 네. 정리를 하고 공간을 확보하라.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많은 게 필요 없고 작은 소품과 조명으로도 네. 충분히 네, 집에 마무리. 있는 것들로 네. 마무리를 예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가족을 위한 집, 머무르고 싶은 집을 만들 수 있도록 맞춘다. 네. 갖고 보시길. 네네. 그 다섯 번째는 너무 트렌드에 쫓지 말고 나에게 맞는, 나의 가족에 맞는 것들로 생각을 네. 바꿔보고 이제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가 또 뭘 부탁드렸냐면은 이제 요거는 그러니까 제가 저의 일하고도 상관이 있는 거야. 그 리턴 온 인베스트먼이라고 해서 그 투자 대비 얼만큼 내가 이 집에서, 왜냐면 집도 사실 부동산이고 부동산도 어쨌든 그 인베스트먼 중에 내가 사는 집이지만 그래도 그것도 하나의 그 인베스트먼이 될 수가 있잖아요. 요즘에 또 부동산이 워낙 집값이 많이 올라갔었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버젯은 이만큼이고, 그런데 나는 이 공간을 고치고 싶고, 네. 근데 고치고 싶은 공간이 너무 여러 군데인데 뭘 고쳐야 될지, 그리고 내가 이걸 고쳤을 때 과연 내가 이만큼의 그 금액을 쓴 거가 가치가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또 부동산 에이전트로서의 의견과 또 인테리어 전문가로서 의견이 약간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네네. 물어봤어요. 그래서 네. 이제 투자 대비 돌아오는 가치가 높은 인테리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여쭤봤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네, 저 이제 아무래도 가치로 높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리빙 스페이스를 넓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베이스먼트 레노베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라지를 베드룸으로 컨버전, 그러니까 액세서리 유닛으로 화장실 하나 더 넣고 방 하나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보통 렌트 주시려고 에어비앤비나 이런 거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집 밸류가 확 올라가죠. 그러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넓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조금 버짓이 좀 높으니까 높고 또 펄밋도 받아야 돼서 좀 오래 걸려요. 네. 오래 걸려서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집 밸류를 올리는 방법이고 그렇죠. 아니면 이제 뭐 한 5만 불, 6만 불 정도로 해서 내가 이제 자금이 이 정도 있는데 이거로는 집을 다 고치기는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부터 해야 될까? 그럼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제 보통 이제 입주하시는 분, 집을 처음 사셔서 입주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데 저는 5만 불밖에 없어요. 그런데 키친도 하고 싶고 바스룸도 하고 싶고 뭐 다 하고 싶고 그러면은 이제 그 예산 안에서 이제 공사를 해야 되니까 보통 그렇게 되면은 일단 만약에 창문이 옛날 거다 그러면은 왜냐면 단열이 중요하니까 창문부터 바꾸시고 그 다음에
버짓이 괜찮다 그러면은 욕실을 부분적으로 약간 레노베이션. 왜냐면 그렇죠. 욕실은 부분이 가능하죠. 바닥만 바꾼다던가 싱크만 바꾼다던가. 네, 그러니까 만약에 부분적으로 하신다면은 저는 바니디. 아, 베네티. 네. 바니디를 바꾸고 아니면 샤워를 좀 업그레이드. 왜냐면 바닥은 보통 타일이 되어 있으신데 보통은 상태가 괜찮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키친. 키친 다음에 페인트는 왜냐면은 버짓이 이렇게 한정돼 있으면은 이게 각자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페인트, 바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드리죠. 그러면은 이제 집벨 실제로 리빙 공간을 넓힐 수 있는 것들, 뭐 베이스면을 리빙룸이나 화장실로 컨버전 한다거나, 뭐 베이스면을 완전 확보 진짜 리빙 스페이스 대신 이제 펄밋이 필요한 것들, 실제로 스퀘어핏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하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제한된 버젯으로는 만약에 추천드리는 거는 첫 번째는 창문, 두 번째는 욕실, 화장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키친, 네 번째가 바닥 페인트 이런 순서로 이제 간다는 거. 저는 이렇게 했는데 리얼토 분 입장에서는 같나요?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버젯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뭐 집을 사실 때나 이제 리스팅을 해야 될 집이 있을 때 가서 보면 가장 상태가 안 좋은 거. 하지만 이거는 팔 때 문제가 될 것들을 먼저 저는 짚어내거든요. 이제 그거가 포인트고, 이제 인테리어 쪽하고 약간 시선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내가 들어가 살 건데 사실 화장실은 부분 공간이잖아요. 그 내가 살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이 하나씩. 근데 예를 들어서 페인트 같은 경우는 살면서 페인트를 할 수 있지만 가구들을 다 옮겨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직접 사는 그 메인,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레지던스 하우스 경우가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보면은 이제 여유가 좀 있으셔서 렌터 인베스트먼을 갖고 계신다든지 에어비앤비를 돌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또 팁은 어떨까요? 그 투자 가치? 네, 일단 렌트하우스는 제일 중요한 게 메인테넌스가 그러니까 쉬워야 돼요. 되도록이면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소파를 사더라도 때가 안 타는 거. 아, 맞아. 바닥을 새로 깔더라도 스크래치가 안 나는 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리고 보통 에어비앤비나 이런 분들이 불을 잘 안 끄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스위치를 센서로 바꾸든지. 저 요즘에는 스마트 해가지고 다 앱으로 다 하잖아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네요. 근데 이제 그 에너지 세이빙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안 그러면은 전기세가 엄청 폭탄이 날라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구를 너무 나의 취향으로 말고 약간 좀 제너럴하게, 약간 호텔처럼, 그냥 깔끔하게. 침구도 그냥 깔끔하게 호텔처럼 화이트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제 공사를 한다고 치면 이게 해보셔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저도 이제 해봐서 이제 조금 아는데 굉장히 변수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사를 해야 될 때 팁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공사 팁. 일단 이제 계약을 잘 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컨트랙터를 잘 고르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많이 중요하죠. 컨트랙터를 잘 만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너무 순항. 맞아요. 잘 못 만나면은 왜냐면은 특히 레노베이션, 그러니까 오래된 집을 레노베이션을 하다 보면은 뭘 이렇게 열어보면은 벽 하나 뜯으면 하나씩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은 어떤 컨트랙터들은 문제가 나올 때마다 차지를 해요. 맞아요. 어떤 컨트랙터들은 그냥 가거든요. 이제 처음에 계약하실 때 그런 걸 한번 이제 물어보세요. 뭐 엑스트라 피가 있을 것이냐, 있을 거면 어떤 부분에 엑스트라 피를 할 것이냐, 뭐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런 건데 보통은 엑스트라 비용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하다 보면 더 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있어서 하셔야 되고, 구조 변경을 하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그냥
그냥 컨트랙터에게 맡겨서 그냥 쫙 하고 싶은데 사실은 구조를 그러니까 로드 베어링 뭘 이렇게 그렇죠. 스트럭처럴이 있어서 그게 그냥 함부로 벽을 부시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만약에 정하고 싶으시면은 스트럭처 엔지니어의 도움을 꼭 받으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오픈 컨셉이 유행이라서 근데 자기한테 맞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냐면 어떤 분들은 오픈을 했는데 이게 너무 오픈돼가지고 정리가 안 된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오픈돼서 맞아요. 나는 오픈 키친이 나한테는 아닌데 내가 너무 괜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섹션을 나눠 있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어디가 리빙룸이고 어디가 식탁을 놔야 될지 막 그런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꼭 그게 트렌드라고 따르실 필요는 없고 이제 그런 거 생각해서 구조 변경하시고 자재 주문하실 때도 이거는 이제 컨트랙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재는 내가 주문을 하고 컨트랙터는 공사만 해요. 왜냐면 이제 돈을 세이브하려고 버짓을 그렇게 하실 경우 자재가 공사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그 이제 자재를 컨트랙터랑 조율하셔서 어떤 건 이제 공사 기간에 맞게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 정확하게 어떤 스타일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제가 해본 결과 사실 퍼식 같은 경우도 그 크기가 안 맞아요. 브랜드마다. 나는 이게 하고 싶은데 가져왔더니 컨트랙터가 안 맞아요.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컨트랙터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미리 하셔야 돼요. 미리 뭐든지. 그리고 이제 페인트 컬러 고르는 게 굉장히 큰 고민이세요, 다들. 맞아요. 이게 직접 발라놓으면 틀려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스워치로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그거보다 살짝 어둡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스워치는 이렇게 딱 봤을 때 너무 밝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면적으로 하면은 이제 이게 조금 약간 톤 다운이 되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감안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사실 보통 고르시는 게 이 톤에서 고르세요. 막 이거보다 조금 어두운 거, 이거보다 조금 밝은 거. 근데 그렇게 하나 위에 하나 아래 이게 그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컬러가 틀리면 이제 고민하셔도 괜찮은데 미세한 차이는 괜찮죠. 그러면 이제 공사 팁을 잠깐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컨트랙터를 일단 잘 만나야 되고 이제 계약을 할 때 정확하게 처음이 어떻게 되는지 조건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항상 여윳돈을 옆에 놓으시라. 특히 오래된 집 같은 경우는 사실 컨트랙터도 뜯으면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그 비용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구조 변경하실 때 벽을 함부로 부수시면 안 되시고 반드시 컨트랙터에게 확인하시고 이제 또 필요하시면은 스트럭처 엔지니어도 이제 확인을 하고 또 자재 주문하는 것도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미리 사전에 컨트랙터와 해서 그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페인 컬러가 실제 보는 것보다 한 톤 어둡게 나온다라는 걸 감안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이 정도 이제 팁을 이 정도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해도 하셔도 그러니까 실수 같은 거는 조금 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정도도 사실 제가 실제로 공사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그 팁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큰 팁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금과 이제 그 중간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일이 먼저 끝나기 전에 너무 많은 성금을 주시면 안 되고 일이 한 70% 정도, 80% 했을 때 적당히 이제 그것도 합의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불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은 이제 그 정식으로 그리고 제가 또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정식적으로 라이센스 반드된 컨트랙터를 쓰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뭐 얼마 안 되는 자그마한 소소한 일인 것 같으면 오케이 뭐 핸드맨 쓰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뭔가를 크게 하나씩 레노베이션을 고쳐야 되는 일이면
반드시 라이센스 되고 반디 되신 분들 쓰시는 것이 추천을 드려요. 가끔 이제 요즘에 가끔 제 전화를 받으면 핸디맨 저렴하게 이제 돈 아끼시려다가 핸디맨 쓰셨다가 집 망가져서 다시 전화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네.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뭐 참고를 해주시면 네네네.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아까 비용 문제도 네네. 사실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저는 실제로 봤어요. 네. 왜냐면은 공사 자재도 안 샀는데 50% 달라. 끝나기 전에 다 돈 달라. 이러시 네네. 해서 그냥 돈 떼어먹고 가시는 분들도 네네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공사 전에 다 페이오프 하는 거는 저는 불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네. 아무튼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내가 좀 센스가 있다고 뭐 내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 실제로 아무리 내가 센스가 있다 해도 전문가와 아닌 건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써서 이제 했을 때 베네핏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부류의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네. 한 부류는 정말 센스가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왜 오시냐면 더 잘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약간 고민되는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네. 제가 이제 약간 도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베네핏은 디자이너에게 주는 가구 회사들이 주는 베네핏이 있어요. 뭐 그러니까 이제 최대 뭐 20% 할인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제가 저를 통해서 가구를 사시면은 뭐 10% 이렇게 해서 더 좋네요. 왜냐하면은 약간 고가의 라인들은 네. 할인을 안 하거든요. 네. 그러면 고가의 제품인데 10% 할인이면 엄청 네네. 예, 큰 그러면은 거죠. 몇천 불씩 세이브를 그럼요. 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컨설팅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세이브를 하시니까 이제 네. 그런 면에서 좀 만족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정말 나는 디자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런 분들도 오시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다. 네, 제가 뭐 추천하면은 다 좋다고 하시면서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왜 그 HGTV 같은 그런 쇼 같은 거 보면 디자이너 분들이 다 이제 피니쉬를 하고 나서 본인만의 시그너처를 집에다 항상 두시더라고요. 아, 네. 혹시 있으세요? 아, 제가 하나 혹시 가져왔습니다. 아, 있으시구나. 저 너무 좋아요, 그런 거. 네네. 본인의 딱 그 표시 딱 해놓는 거. 제가 식물을 좋아하는데 식물이 마지막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그 소품 중에 아, 하나예요. 예, 맞아요. 그런데 이 식물을 잘 벽에 배치하면은 그게 네. 월아트의 느낌도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도 한번 꺼내볼게요. 식물 담을 수 있는 이렇게 넥글라스를 되게 예쁜 가져왔습니다. 컵 같은.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보통 이 글라스에 이렇게 이거 내볼까요? 네네. 이게 붙어 있네요. 이거 한번 넣어볼까요? 너무 생뚱맞게. 이렇게도 네, 예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몇 개를 넣어서. 여기 이제 약간 공간이 허전하잖아요. 네네네네. 그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달아놓으면은 네네. 거의 대부분의 공간에 잘 맞아요. 저 방금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네. 이거를 해서 이렇게 다는 거. 아, 따가워. 예, 조심하셔야 돼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안에서 밖으로 어.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걸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박은 다음에 여기 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네. 이거 너무 예쁘다. 그냥 벽에다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저도 그래서 이제 한번 해봐야겠어요. 물 채우고 식물 키우셔도 되고 네네.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데코레이션. 요즘에 이렇게 뿌리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네네. 이렇게 그 조그만 걸 뭐라 그러죠?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조그만 식물 있잖아요. 이렇게 예쁜 거. 아무튼 서큘런트 같은 거. 네, 뭐 그런 거 심어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쵸? 예쁘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무리로. 네. 딱 여기 해주시고. 스튜디오에 이거 한번 달아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번 이거 달고 또 한번 라이브나 또 한번 모시고 네.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나나의 나니의 비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또 한인분들에게 또 네네. 같이 저희 한인 사회에 어쨌든 같이 도움이
되고 우리 한국 분이 또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니까 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또 비전과 또 우리 한인 사회에 또 어떻게 또 비전을 또 주실 수 있으신지. 네, 일단 이제 디자이너니까 네. 고객분들에게 좋은 공간을 만들어드리고, 네. 그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나 그냥 편하게 오갈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 하나 마련하고 싶어요. 인테리어 스튜디오. 네네. 아, 너무 좋다.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건물도 괜찮고요. 네. 아니면 모바일 스튜디오처럼 트럭, 캠핑카라든지 약간 이런 찾아가는 그런 스튜디오. 아, 재밌겠다. 그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냥 예를 들면 이제 조금 약간 어려우셔서 조금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신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으면 이제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음이 너무 멋지셔서 아마 멋지게 더 성장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또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업 공간이 마련되시거나 뭐 혹시 또 모빌 스튜디오 같은 것이 되면은 네네. 또 거기서 다시 한번 만나 뵙고 시애틀 홈TV에서도 다시 짜잔 하고 인사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오늘은 이제 이런 간단하게 팁을 사실 드리긴 했는데, 레노베이션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또 많을 것 같고, 뭐 요즘에 색깔은 어떤 게 쓰는 게 좋은지, 뭐 타일은 어떤 게, 약간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한번 나중에 나눠보는 시간을 또 다음에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혹시 나와주시면은. 아, 네. 네. 네, 그러면 저희 불러주시면. 나나님하고 또 다음에 또 그런 기회로 한번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그 인테리어 디자인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 좀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이메일 보내주시면 또 개인적으로 또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또 방송으로도 한번 저희가 한번 마련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네. 기대됩니다. 네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바쁘신 분이신데 진짜 어렵게 모셨고요. 진짜 되게 바쁘신 시간 쪼개셔서 저희 스튜디오까지 오셔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쉐어해 주시고 한인사를 위해서 또 흔쾌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저희 시애틀 홈TV의 마무리가 인사가 있거든요. 네. 그걸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보다 행복한 내일을 위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시애틀 홈TV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럼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